안녕하십니까? 생명지기를 자처하는 김세환입니다. 요즘에 우리 온 나라가요, 좀 상당히 법석입니다. 요란합니다. 우리 나라 현재 0.78명으로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출생률이 그거밖에 안 된답니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평생에 낳는 아이가 한 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저출생, 저출산 이것만 걱정을 하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려면 우선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결혼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고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 결혼은요, 96년도에 43만 건이었는데 22년도에는 19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 팍 줄었죠. 그러면은 출생도 당연히 줄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혼 문화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든지,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거부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해소시켜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결혼에 대해서 지금 결혼을 배척하거나 안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중에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이 우선 불평등 구조입니다. 특히 여성한테는요, 여성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우리 그 높은 교육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결혼해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결혼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 하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러한 좀 평등한 조건의 결혼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혼 방식은 없을까요? 지금의 결혼은 사실 적어도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혼에 대한 피로감도 쌓일 만큼 쌓였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 아마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징조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요상한 결혼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일러서 양두혼이라 합니다. 왜 양두혼이냐?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주체가 남자였습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할 거 없이 남자가 주체죠. 여자는 시집 옵니다. 우리는 사실 여성을 데려오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불만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두혼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쪽에 편향된 주체가 아니고 서로가 각자가 결혼의 주체로 평등하며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하게 결혼을 한다. 즉 결혼의 주체가 어느 한쪽이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서로가 결혼의 주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후에도 각각 부모의 집에서 삽니다. 둘이 함께 산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서로의 뜻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이를 낳으면요,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양육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양두호는 아이를 둘을 낳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결혼 방식은요, 어찌 보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계와 부계의 절충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계일 때는 사실상 따로 결혼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여성이 중심이었죠. 어찌 보면 아이는 어머니한테서 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는 모르기도 합니다. 부계로 되면서 사실 여성이 남자한테 시집 오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부계 역사가 계승되었습니다. 양두호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불평등 조건을 해소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자, 양두혼 과연 시도해 볼만 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우선 결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결혼 의식이라고 하는 걸 치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나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산다면은 집 걱정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각각 아버지 성과, 그러니까 아빠가 기르는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엄마가 양육하는 아이는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집안도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상당히 평등한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결혼의 불평등 조건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아이의 양육을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합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는 아이 양육을 부모님께 많이 의존을 하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가나 외가의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한테는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일 뿐이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서로 각각 살기 때문에 독립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 형제와 친족감을 형성하지 못할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자칫 부부의 관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따로따로, 즉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각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는 참 오랜 역사, 같은 방식의 결혼 문화를 지속해 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방식, 다른 문화는 없는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이러한 양두혼이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특이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한 이러한 문화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왕에 생겨났다면 그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 결혼에 대한 어떤 돌파구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대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꼭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식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결혼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